송은재TV 시작합니다.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정말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언제 착수하느냐? 지금 이게 수사가 여러 가지 수사 조사를 하고 있다가도 중단이 되고 이랬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다. 중앙일보가 조금 전에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혐의는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임성근이 탄핵을 당했죠.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는데 여기에 김명수가 동조했다 또는 방조했다.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을 때 임성근이 사표를 했는데 김명수가 이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당했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인겸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인겸이 누구냐?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서 당시에 임성근 이 탄핵이 이야기될 당시에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불거졌느냐?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써서 김명수를 만나러 갔는데 김명수가 당시에 임성근에게 한 말들을 임성근이 모두 녹취를 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김명수가 계속 거짓말을 하자 임성근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가 거짓말을 했고 이 지금 당시에 부장판사가 억울하게 민주당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하는 이런 사태였는데 사표도 수리해주지 않았다. 사표를 거부했다. 사표를 거부하면서 이 공개된 녹음 파일에 보면은 김명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임성근에게 탄핵을 당해라. 이렇게 지금 사실은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표 수리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래 놓고서는 국회에다가는 이 김명수가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탄핵에 동조한 것도 없고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도 없다 이랬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당시에 법원 행정처 차장인 바로 김명수의 최고 측근 비서격입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올해 초에 이 검찰이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을 했던 김인겸 부장판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유야무야 하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라고 소환을 했습니다. 이제 이 조사를 하고 나면 김명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김명수가 오는 9월 퇴임을 하는데 이 김명수 퇴임을 앞두고도 새로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민주당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또 이 차기 대법원장을 민주당 자신들의 손으로 지금 김명수의 손으로 차기 대법원장을 뽑는 이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모두 염두에 둔 검찰의 조사다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지금 김명수에 대해서도 이 직권남용,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이 탄핵을 방조한 것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또 김명수에 대해서 김명수가 각종 지금 판사들의 인사를 통해서 지금 재판 시간 끌기, 민주당 쪽 사람들에게 유리한 이런 재판 결과 이런 것들 이 부분도 모두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사법농단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사를 좀 시원시원하게 왜 검찰이 하지 않느냐. 또 이재명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게 검찰이 언제 조사를 하느냐, 조사에 착수하느냐, 또 이 수사한 내용을 언론에 사실은 검찰이 모두 다 알릴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도 있으니까, 인권 보호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지금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언제 수사를 하느냐, 또 언론에 그걸 공개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게 지금 소위 이재명의 민주당과 검찰이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언제나 정치인이어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매일같이 검찰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쥐고 있는 무기는 언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느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에 이렇게 알리게 되는데,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검찰이 쥐고 있는 어떤 무기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야당 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같이 저렇게 반발하고 검찰을 공격합니다. 오히려 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쥐고 있는 무기는 언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느냐, 수사의 진행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 언론에 어떤 내용을 알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갖고 있는 이 무기인 셈인데, 김명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 움직임에도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이 탄핵을 남발하는 부분, 현직 판사, 현직 검사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 이 부분이 결국 민주당에게는 역풍으로 닥칠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NBS입니다. 전국 지표조사죠. 이 4개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2주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가장 신뢰성이 높은 여론조사로 꼽힙니다. 이 NBS 조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25%였습니다. 19일에서 21일까지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3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25%까지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35%였고 민주당은 25%였다. 10%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은 2주 전에 비해서 4%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1%포인트 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다. 최악이다. 20% 수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주당은 전멸입니다. 그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민주당은 전멸입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10%가 나게 되면, 두 자릿수가 나게 되면 민주당은 전멸할 것이다 라는 건 뭐 이미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민주당이 전멸할 것이다 라는 건 이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40대를 빼고는 모두 국민의힘에 졌습니다. 또 광주 전라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이 36%, 부정이 54%였습니다. 긍정은 2주 전에 비해서 1%포인트 올랐고 부정은 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NBS 조사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30% 중반대에 계속 지금 몇 달째 머무르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뒤집어질 때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되면 25%, 그 다음 국민의힘과 두 자릿수 차이가 난다. 이러면 민주당은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어디에서 다 죽느냐? 이재명 때문에 다 죽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계속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드 괴담, 거짓말이었다라고 판정이 났는데 사실은 뭐 오래전에 판정이 난 것이죠. 이걸 가지고 계속 이재명이 그동안 이 사드 전자파가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몸을 전자파에 튀기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던 이재명. 이제 이재명이 그 답을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괴담에 대해서 이재명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또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소금 사재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수능 문제 가지고 괴담 수준으로 지금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는 안 먹혀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일부를 빼고는 먹혀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그게 민주당의 지지율 폭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이 민주당의 괴담이 얼마나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갉아먹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괴담이 먹혀들지를 않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있다. 더 큰 위기는 이재명의 이 당내 위기로부터 옵니다. 조금 전에 검찰이 이 수사를 하는데 이 수사 시기를 조절하는 것,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언제 치느냐. 검찰이 뭐 당장 칠 수도 있고 시간을 넉넉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일단 당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자신만이라도, 지금 민주당 전체는 뭐 내려놓을 생각도 없습니다. 뭐 돈봉투 때문에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이재명 자신만이라도 내려놓겠다라고 한 건데, 이건 지금 당내에서 반명 비명들이 어차피 지금 제2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전부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내려놓겠다고 일단 선언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 내부가 어려우냐? 아직 본격적으로 이 불만이 터져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의 이 혁신위입니다. 이 혁신위가 이게 뭐 오래 해온 정치권의 수법입니다. 공천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수도권을 거의 싹쓸이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지율이 높아도 이 현역 의원들, 수도권 의원 가운데 30, 40%는 목을 쳐야 합니다. 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지율까지 떨어지게 되면 모두가 지금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죽는 겁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문재인과 타협하고 이낙연과 타협하고 지금 모두와 타협해서 야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리는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따라서 이 자기 방탄을 한 사람들 공천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재명은 어차피 현역 의원들의 목에 칼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지금 이재명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어차피 현역 의원들의 목에 칼을 대야 된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혁신위를, 그러니까 모두 친명으로 김원경을 비롯해서 이렇게 혁신위를 꾸렸다. 지금 눈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천에서 이제 민주당은 뒤집어지게 될 겁니다. 이재명으로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이재명이 이제는 쫓겨나느냐, 이게 판가름이 될 텐데, 이재명이 내건 이 전략, 무기는 뭐 이런 겁니다. 혁신위를 적당히 만들어서 이 혁신위가 공천의 기준을 짭니다. 소위 이재명이 공천하도록 굉장히 편한 이재명의 의중에 따라서 기준을 짭니다. 그 다음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공천심사위원회가 이 혁신위의 기준에 따라서 이재명 입맛대로 공천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재명은 이낙연이나 문재인 등등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야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넣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입맛에 맞는 공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순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겉만 번지르르한 혁신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짚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고 불안하지만 자신의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공천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자기 목도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조홍천이 오늘 이 부분을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혁신위에서 왜 처음부터 이미 특별 당규로 공천 기준이 모두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다시 들여다보겠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점검하겠다 이러느냐. 이 의도가 무엇이냐 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친명 혁신위원들, 위원장이 친명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사실인 것 같다가 아니고 사실이죠. 또 이 조홍천이 한마디 한 것이 구체적입니다. 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는 이 기준이 뭐가 되겠느냐? 대의원제 폐지 아니겠느냐? 대의원제를 지금 폐지하게 되면 당의 의사결정은 지금 공천을 주려면 모두 여론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당의 의사결정을 개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의원이 그 개딸들의 의견을 중간에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명 쪽에서는 이 대의원제를 없애자라고 하고 있고 비명, 반명은 대의원제 없애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공천 기준을 짰다라고 하지만 그 기준을 짜는 바탕이 대의원제 중심이냐 개딸 중심이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의원제 폐지 쪽으로 혁신위가
기준을 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비명반명은 다 죽는 것이다. 이 불안감이 아직은 뭐 공천 겁도 나고 또 예민한 문제에서 비명반명이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다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이낙연이 오는 24일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이낙연이 지금은 귀국을 앞두고 독일에 가 있는데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개딸들이 몰려가서 소위 해외에 있는 개딸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수박짓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지금 이낙연을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낙연의 강연 도중에 질의를 하면서 왜 윤석열 정부는 공격하지 않고 이재명만 공격하느냐, 수박짓을 하느냐 이런 질문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맞서서 24일 이낙연이 귀국을 하는데 이낙연의 또 지지자들이 나서게 됩니다. 뭐 지금 이낙연 지지자들이 티셔츠를 공동 구매를 해서 지금 환영 대회를 연다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문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낙연이 귀국을 하면 아마 물밑으로 이낙연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이낙연계 지금 현역 의원들은 뭐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낙연이 만약에 국내에 들어와서 이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인 정치 영역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으로서는 문재인에 이어서 가장 괴로운 힘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제대로 충분히 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은 조국의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조국이 출마를 하느냐, 뭐 신당을 하느냐, 광주에 출마하느냐, 부산에 출마하느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민주당은 출마 안 했으면 싶고 우병우 조국 이야기를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우병우가 출마하고 국민의힘으로 조국은 출마 안 했으면 싶고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병우와 선을 그어야 한다. 조국은 뭐 당연히 출마할 것이다. 이런 논란 수그러들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조국이 자기는 출마할 생각도 없고 출마할 수도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선을 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과 친문 쪽과 조국은 지금 문재인 친문 쪽을 상징하고 있죠. 이 이재명 측 간의 이 공천을 둘러싼 이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부분을 아마 조국이 맡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이낙연 측과도 그렇게 야합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것이 당장 현역 의원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이 이 공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을 놓고 앞으로 한 3, 4개월 이 혁신위를 거쳐서 공천심사위원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것이다. 당 내에서 이재명은 거의 이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텐데 당 밖에도 검찰에서 언제 지금 뭐 당장 내일이라도 언제 이재명에 대해서 제2의 구속영장, 제2의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되면 보내고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으면 이재명을 바로 영장 실질심사에 붙일 수가 있다. 이재명이 가장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